2015년 2월 다시 그 바다로 향합니다.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몸부림을 쳐봤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도 잔잔한 바다. 이곳에 애지중지 키워온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자리엔 작은 부표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던 아이들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공부하던 책상은 슬픈 재단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그곳의 시간은 2014년 4월에 멈춰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가족 품에 돌려드리지 못한 채로 수중 수색을 종료하고 지난해 11월 세월호 사고 수중 수색 종료와 함께 범정부대책본부가 해체되면서 그 뜨겁던 추모 열기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던 외침도 희미해졌습니다. 모두가 떠나는 팽목항에서 소구름을 삼키며 1년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9명의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이제 팽목 사람이 다 되어버렸다는 권호복 씨에게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 동생 권재근하고 조카 권혁규 둘을 찾아야 되면 지난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가운데 홀로 구조된 5살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럼 거기 배에서 잃어버렸어? 엄마는 어디 갔어요 지금? 엄마는 방에 있어요 엄마? 옆에 또 오빠가 있을 텐데. 아빠가 오지 말래. 지연이는 당시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세월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저기 과수원 농장 사가지고 그걸 귀농이죠. 귀농 중에 그렇게 됐는데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치 못했습니다. 분향소에 영정사진조차 놓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
그 기다림의 시간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침몰한 어선의 인양 작업을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해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비통함을 삼키며 수중수색 종료에 합의할 때는 세월호를 인양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뜻이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 애만 탈 뿐입니다. 아직도 세월호엔 권재근, 권혁규 부자를 비롯한 모두 9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춥던 지난 2월 8일 광주에 도착한 세월호 가족 도보 행진단이 5.18 묘역 참배를 마치고 다시 팽목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선 것입니다. 도보 행진의 목적은 그거죠. 철저한 진상규명. 왜냐하면 그 진상규명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고요. 세월호 인양돼야 그 안에 진실이 묻혀있기 때문에 이 길을 나선 거죠. 세월호 인양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그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 원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올 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뭐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인터넷과 SNS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하는 사진과 글이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악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뭐 빨갱이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는 애들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빨갱이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죠? 그걸 한 몇 번 들었어. 한 1~2번 들었나 가지고. 그래서 뭐 세월호 뭐 어떻게 조용해 하고 뭐 돈을 뭐 많이 받고 뭐 10억 받고 유가족들 뭐 군대도 학생 뭐 아들도 면제도 되고 혜택을 많이 보는데 그럼 떼보자 되는데 그럼 조용하겠지.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이 땅에 절대로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26일 안산 세월호 합동 분향소를 출발해 경기와 충청 지역을 지나 14일 만에 광주에 도착한 세월호 유가족 도보 행진단. 진도 팽목항까지 아직도 6일을 더 걸어가야 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추위보다 국민들의 냉대와 무관심이 더 견디기 힘들었는데 광주에 오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도보 행진단이 걸어가는 곳곳에서 광주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 어떤 도움의 손길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항상 뭐 기억하고 산다 이런 건 좀 거짓말이겠지만 그냥 좀 드문드문 이제 생각날 때 되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드디어 세월호 유가족 도보 행진단이 5.18 민주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꽁꽁 얼었을 세월호 유가족 도보 행진단을 위해 광주 시민들이 주먹밥과 따뜻한 된장국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광주에서의 도보 행진에는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안산에서 내려온 단원고 생전 학생들과 가족들도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아이들의 곁에서 누구보다 슬퍼하는 이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아직까지 소중한 딸의 흔적 하나 찾아내지 못한 실종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입니다. 못 찾았기 때문에 자식한테 미안해서 제가 지금도 오늘도 여기서 밥을 먹는데 손이 시리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손이 시리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 내 딸은 갔다 50m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밥을 먹다 그냥 눈물이 철철 나오는 거 그리고 TV에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서는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흐른다는 거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거를 갖다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내줄 수 있게끔 엄마로서 자식을 갖다 보내는 줘야지 다시 출발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 딸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월호 사고 유가족의 마음속 상처를 이해해주는 것. 세월호 사고의 해결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고 함께 이겨내고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손에 손을 맞잡은 강강술래와 함께 세월호가 하루빨리 인양되기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하늘로 향합니다.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행목항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의 완전 수습과 지난 2월 9일 광주를 출발한 세월호 유가족 도보 행진단이 나주 한평을 지나 목포로 들어섰습니다. 힘차게 걷는 그들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응원 메시지를 든 목포 제1여고생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적각 나서지 않고 세월호 인양 가능성을 타진할 정부 기구가 출범을 했지만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눈물이 다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여고생들을 보니 떠나버린 아이들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엄마 아빠 뒤를 따릅니다. 애들 저 목포에서 따라오는 저런 애들만 쳐봐도 눈물 나고요. 같은 말 해가지고 나주 갔을 때도 그 학원 애들 힘내세요 하고 할 때 그때도 그 소리만 들어도 지나오면 눈물이 나고요. 꼭 그 옆에 또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자식은 아마 우리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다 제 마음만 알고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왜? 금요일날 온다고 하고 갔는데 애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배가 힘겹게 물살을 가릅니다. 물살이 거꾸로 흐르는 바다 울돌목. 엄마 아빠는 드디어 도보 행진의 종착지인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일 년 전 이 다리를 처음 건널 때가 생각납니다.
분명 전원 구조 소식을 듣고 왔는데 생존자 명단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우리 아이의 이름은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부모들은 몸을 가눌 힘조차 없이 쓰러졌습니다. 진도란 얘기도 그렇고 4.16이란 얘기도 그렇고 벅차죠 우리한테는.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금 현재.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진도는 우리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좀 진짜 오고 싶지 않은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까요. 여기 딱 들어서자마자 벌써부터 느낌이 틀려지는 거예요. 진도대교구 넘자마자. 경기도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19박 20일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 몸이지만 다 함께 걷다 보니 목적지가 멀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이 수없이 오갔던 눈물의 진돗길에는 수줍은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도보 행진단이 진도 군청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와 기다리고 있던 다른 유족들과 진도 군민들이 박수로 그들을 맞습니다. 우리 아들 22살, 우리 아들 친구도 22살. 가슴이 아파서 일부러 온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려고. 마음은 똑같은 부모니까 자식이 똑같잖아. 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나도 지금 여기 팽목하게 같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차려준 소박한 식사로 허기를 달랩니다. 19박 20일 내내 엄마 아빠들은 이런 풍찬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게 그 부모님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19박 20일이 아니라도 200일이라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공식 일정을 마친 세월호 유가족들의 숙소는 진도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모이니 예전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 젖은 옷만 갈아입혀서 데려가려고 찾아왔다가 진도 체육관에 머물러야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 그들은 그곳에서 뼈아픈 절망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체육관입니다. 깔아놓고 보니까 진짜 체육관에서 같이 잤던 때가 많이 생각나네요. 그때보다 그래도 넓고 좋은데요. 그때는 진짜 앉아있을 곳도 없었어요. 너무 비좁아가지고. 유가족들은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416개의 만장을 만들어 마지막 도보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만장에 작은 염원을 담아봅니다. 밤이 되니 몸 이곳저곳에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도보 행진을 멈춰야겠지만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순 없습니다. 다리가 좀 관절이 나가고 관절이 좀 파손돼 갖고 한 이틀 정도를
차를 탔어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려고 지금 만만해 이제 준비하는 거지. 칠순자질 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 오 씨 집안은 유난히 딸이 귀하다고 합니다. 일가를 다 모아도 딱 한 명 있던 귀한 고명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작은 무슨 선문 같은 거는 꾸죠. 그냥 막 자다가도 괜히 또 몇 달에 한 번씩은 막 눈 감고 잘라고 그러면 딸 얼굴이 막 비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날은 잠 못 자요 밤새도록. 어떤 얼굴이에요? 왜 말고 얼굴이 막 아빠 무슨 막 옛날에 그 막 문 열고 들어오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치면은 그날은 잠 못 자요. 그때는 뭐 현관에 와서 물 쳐다봐요. 이렇게 들어올 줄 알고. 그럴 때가 진짜 많죠. 진도 지역 한의사들이 유가족들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 무릎이요. 무마치만 올라가 아파요. 오종희 씨 역시 간단한 검진을 받습니다. 19박 20일의 강행군에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보다 더 아픈 것은 없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그 움직이는 게 훨씬 좀 나을 건데요.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4월 16일 일부로 다 멈춰버렸는데 모든 생활이 진짜로 이거 하면서 밥 3끼 먹었지요. 그전에는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한 끼 먹어야 잘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하루 종일 뭐 그냥 밥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저녁에 뭐 술 먹으면서 한 잔 조금 먹는 게 다고 그러는데 좀 이거 하면서는 걸어야 되니까는 먹는 거예요. 일단 배고프면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힘든 도보 행진을 마치고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들 핸드폰 속에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을 촬영한 영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딸 중에 제일로 걸작품이었죠. 너무 이뻐서 학교에서 정말 얼짱이었고 인기 좋았던 애였죠. 지성이는 사고 후 보름이 지나고서야 시신이 되어 엄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었던 딸이었지만 엄마는 차마 지성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못 보겠어요. 애기 아빠가 자기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싶다고 그냥 싸매달라고 그냥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절대로 누구한테도 우리 식구 내가 혹시 볼까 봐 절대로 보이지 말아라. 아주 다짐을 해갖고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죠.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면 딸의 마지막 모습조차 볼 수 없었던 아빠는 사고 이후 4.16 TV 제작을 총괄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싶습니다. 이거 돌아다니고 어쩌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저기도 없지만 또 이제 명절 때 한 번씩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성이의 빈자리가 느껴지거든요. 같이 했던
같이 차 타고 갔던 그 빈자리가 느껴지고 갈 때 찌그락짜그락 좁다고 싸우기도 하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자리가 너무 널널하고요. 어디 갈 때. 마지막 한 명이라도 구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고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그만하자는 이들이 있다니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기가 힘듭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그 생각이 이렇게 안 나. 너무 막 왜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추운 날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굉장히 화도 나고 화가 나요. 일단은 왜 이렇게 추운 날 부모님들이 결국에 우리를 밖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그게 도보하면서 중간중간에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 무릎 보대하고 하는 엄마 아빠들 보는데 진짜 걷는 내내 이렇게 화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힘든 거 그런 거보다도 화가 나더라고요. 미쳐버릴 것 같아. 안다면서요. 우리 애들 다 안다면서. 이 아픔을 어찌해야 할까요? 터져나오는 분노를 어찌해야 할까요?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만장 만들기로 주위가 소란스러운 탓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소영이 아빠가 잠자리에 듭니다. 소영이와 굿나잇 인사를 나누고 침낭에 얼굴을 묻는 아빠. 안산에서 진도까지 걸어오는 내내 소영이와 함께였지만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팽목항에서 소영이랑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